자, 이 고려대 2019 인문 편입 명예는 이거에는 좀 지문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줄게. 아마도 이 글은 항상 고려대는 1번 지문이 사상가의 지문을 실은 게 많아. 이거는 볼테르의 아마 볼테르일 거야. 볼테르의 명예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그지? 응? 자, 명예에 대해서 주제하는 명예인데 이걸 가지고 2와 3에 등장하는 인물이 2에 등장 추지라는 인물이 있고 완산탕 이거 무슨 탕 무슨 탕 이름 아니야? 그리고 나폴레옹의 행동이 의미하는 거를 비교하래. 비교해서 비평하라는 거야. 어? 비교하라는. 하여튼 뒤에 달리면은 거의 그러니까 비교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하지만은 이게 거의 막 비평하라는 거야. 평가까지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얘기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1번 지문. 명예는 항상 명제로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라 그랬어. 나 자신 속에 있는 또는 자신의 입장에서 명예를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인정 속에 있는 가상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예는 인정 욕구라는 거야. 남이 나를 알아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참고로 얘기하면은 애덤 스미스 알죠? 도덕 감정론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연세대에서 무지하게 많이 지문을 동감, 공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한테는 보편 감정이 있다 그러는 거지. 근데 보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명예 욕구가 있대. 명예 욕구가. 이 명예 욕구. 그러니까 남은 나를 좋게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베풀면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막 이러잖아. 그치? 그걸 바라는 보편 감정이 있대. 그걸 명예 욕구래. 그리고 그것을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야. 건강한 이기심이래. 어? 이게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야. 참 얘기되지, 그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명예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편에는 공감, 타자리랑 이걸 두 걸 가지고선 도덕감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명예는 인정욕구란 말이야. 남들이 나한테 바라는 가상욕구. 그래서 명예는 전적으로 상처받기 쉬운데 왜 남이 나한테 막 안 좋, 남에 의해서 내가 명예가 손상되고 그러면 상처받고 이러는 거잖아.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엇과 관련해서 명예를 요구할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자의성에 대해 인정욕구니까 남이 뭐라 그러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잖아. 그치? 선생님은 내 주관으로 사는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논술 가르치면서 무슨 명예 찾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려면 벌써 이상한 짓 했지. 순전히 나의 자의성, 남한테 인정 욕구를 바라고 안 바라고 그런 건 나의 자의성, 나의 의지에 달린 거래. 이런 점에서 아주 사소한 침해도 나에게는 중요한 게 될 수 있어. 명예, 인정 욕구가 큰 사람들은, 그죠? 굉장히 큰 거란 말이야. 인간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수천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있고, 또한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명예롭게 여기는 것의 범주를 무한히 넓힐 수 있대. 그 때문에 개개인의 독자성과 깨지기 쉬운 개별성 속에서 독자성, 개별성 이런 거 다 제껴. 그냥 그 명예욕 때문에 끝없는 싸움과 분규가 일어났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랬잖아. 보면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아니야 어쩌고 막 부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레비나스는 타자의 윤리를 얘기했지, 그지? 타자는 거울에 비친 자아래. 자아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명예랑 그대로 같아. 남에 의해서 규정받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보고 선생님 저 사람 사기꾼 그러면 사기꾼인 거야. 내가 안반 사기꾼 아니라도 강변을 해도. 그지? 근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야. 나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러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명예를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뭘 받았을 자신이 손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대.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명예가 손상됐을 때 됐을 때 자신이 손상받았다고 자 이런 것도 내적인 거 외적인 거지. 그치? 내면에서 막 내가 막 부글부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아까 레비나스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왜? 부정된 것은 손상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관념적이고 무한한 개별자로 공격받아고 느끼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이런 말.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손상받았다고 내가 느끼는 게 이 내면의 어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인격이라는 건 뭐야? 타인의 아까 타자의 거울처럼 타인에 의해서 규정받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게 무참하게 손상받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외부의 시선이, 그지? 이거 이해되지, 그지? 내적인 손상보다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손상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지금 봐봐. 부정된 건 손상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뭐가 그러든지 아까 이걸 다시 좀 더 들어가면 안에서 내가 막 이거를 아까 손상받는 나는 아니야 하는 자기 부정의 감정이 있지. 그것 때문에 더 손상을 받는 거란 말이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거에 불일치해. 이거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명예는 타자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인간의 내적, 외적 인정 욕구다. 명예는 자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타인으로부터의 사소한 침해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명예가 손상됐을 때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예를 들면 돈, 신체, 권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까 여기 지금 부정된 것은 손상의 내용, 돈 잃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받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나의 그 자아, 가치가 부정되는 거 있잖아. 내가 손상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란 말이야. 외부의 그런 세속적 가치보다는 인격의 침해 같은 내적 자기 부정의 감정이란 말이야. 인격은 뭐야? 타자에 비친 거울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인격은 타자에 비친 거 그대로인데 내가 못 견디는 거지, 그치? 내가 그렇게 느끼고 막 이러는 감정들이 있잖아, 그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지 않아, 그치? 외부에서 봤을 때 별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상된 명예는 자신 속에서 무한한 무엇인가로 간주가 되고, 자 여기까지를 지금 보면은 명예 손상된 감정은 어디서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지? 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부정의 감정이야. 명예는 인정 욕구고 명예는 명예의 손상, 자기 부정의 감정이란 말이야. 그지? 명예의 손상은. 그럼 명예는 내적 인정 욕구다. 이렇게 첫 단락을 딱 매조시하면 되겠지. 그지? 어? 이렇게 해서 손상된 명예는 자신 속에서 무한한 무엇인가로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대. 감정의 손상으로 여겨지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가를 느껴서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어.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 명예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중세 기사도 정신 있지. 기사도 정신. 누가 나를 갖다가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러면 결투를 신청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결투를 신청하면은 결투를 조롱한 사람,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투를 안 받아주면 반대로 이 사람이 이분의 명예 손상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손상시킨 사람이 결투를 받아줘서 손상된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누가 죽든지 간에. 그게 기사도 정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기사도 정신이야. 근데 안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명예를 손상시킨 게 정당화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기사도 정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명예가. 옛날에 그렇게 그게 기사도 정신이고 신사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사 기사들은 그 얘기. 자 보자. 감정의 손상으로 여기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가를 느껴서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다시금 매우 세심한 반성과 민감한 감정으로 나갈 권리를 가진 주관적인 자의성.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명예가 손상됐을 때 저 놈한테 결투를 신청하고 그걸 보상을 바로 잡을 것이냐 아니고 순전 나의 자의식에 달린 거지. 그지? 계속 명예는 안에서 온다는 거야. 내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여기 손상을 입힌 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투 이런 거에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머리를 굴리면 저 새끼랑 나랑 싸우면 내가 질 텐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명예는 그런 거하고는 벗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명예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손상시켜도 서로가. 이 얘기는 뭐야? 명예는 상호성을 갖는다는 거지. 그지? 여기에는 외적 내적. 즉 내게 가한 손상과 나의 적대감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은 무한한 인품으로 지닌 자로 여겨져야 된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을 조롱을 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명예 손상됐다고 결투를 신청하든 항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인격처럼 얘도 인격처럼 똑같이 받아줘야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참 어려운 얘기지, 그지? 옛날의 명예가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손상된 명예는 자긍심을 훼손하는 치욕적인 그 무엇으로 간주하지만 그런데도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손상을 입힌 자와 다투거나 일단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제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명예는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도 존중하는 인품을 갖춘 자라서 그 사람도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굉장히 어려워. 응? 명예는 인정 욕구고 명예는 내면에서 오고 내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명예도 중요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치? 명예는 다툼과 보상의 문제에서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독자성에. 그러니까 명예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명예를 손상했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순전히 개인의 독자성, 개인의 자의성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진짜 명예로운 사람은 그런 걸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고대의 이상적인 영웅들에게서 기본 규정이었던 것, 즉 여기 개인의 독자성이 다시금 강조되는데 굉장히 어렵지. 자, 봐. 그 독자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독자성이라는 게 내적 성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내적 숙성 이런 거. 그러니까 명예로운 사람은 외부에 무슨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내적 수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그래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한 사람의 명예도 지켜주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응? 그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막 너 이 새끼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래서 옛날에 딴 거 볼 거 없어. 이순신 장군을 한번 봐봐.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치욕이란 치욕을 다 당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순신 장군은 별이 4개짜린 사람이야. 그지? 어느 날 갑자기 견적이 다 떨어지고 2등병 짝대기 하나 한 거야. 나폴레옹이 그거란 말이야. 지금 뒤에 나온 나폴레옹이 아마. 그러고 다시 전쟁에 가. 그러면 가겠어? 그거 그치? 사성장군이 대장이 짝대기 하나가 된 거야. 응? 근데 나라를 지키라고 가라 그러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거를 이를 바득바득 갈겠지. 그런데 대의라 그러잖아.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백의종군 나폴레옹의 상황 잡혔다가 이 사람의 명예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그치? 내적인 어떤 성찰,
내적 자긍심. 나라를 구해야겠다는데 무슨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알겠어? 숙적인 영국을 무찌르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진정으로. 자줄그량만 보고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명예에서 갖는 것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자발적 행동만은 아니다. 명예에서 독자성은 자신에 대한 표상과 연결되고 자기 이런 표상은 명예의 원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자기 신에 대한 표상이라는 게 뭐야? 외부에서 비친 자, 그치? 어? 또 자기의 나는 이런 사람, 나의 품격을 지키려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치? 항상. 그래서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명예에 속하는 것과 명예 자체는 온전히 주관성에 따라 표상되는데 아까 이순이 얘기했죠.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바깥에서 날 보는 시선에서 명예에 속하는 것과 명예 그 자체는 되게 어렵죠. 명예에 속하는 건 뭐고 명예 그 자체는 뭐냐 이거 되게 이 물음이 있어. 좀 이따 명예에 속하는 것 온전히 명예에 속하는 것이든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규정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것이든 명예 그 자체는 온전히 나의 주관성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이순신장이 하얀 옷을 입고선 계급장도 없이 뛰어들든 뭐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네. 명예는 자아성찰적이고 독자적이고 독자성은 성찰을 자신의 본질로 삼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성찰에 충만한 그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순신 나중에 난중일기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어떤지 아나? 너무나 난중일기 나중에 시간 되면 하면서 봐봐. 저런 데 가서 난중일기 보면은 지극히 사적으로 돼 있어. 그때 막 피하 구분이 안 되잖아. 어? 뭐 부하 아주 너무 담담해. 부하 아무개하고 아무개 놈이 도망가다가 뭐 훔치고 도망가다 걸렸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끝이야. 어? 술 한잔 했다.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지극히 담백해. 정말 담백하게 썼어. 일기가. 야, 그거를 보잖아. 그거 가지고 이 새끼들 개새끼 소새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완지 남의 일처럼 말이야. 그냥 어? 진중에서 벌어진 일을 그냥 자기 그 감정을 다 빼고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썼어. 아,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순신상은 그렇게 정이 많고 부하들을 다독거리고 뭐 안 그래. 알겠어. 난중일기 그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부하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오로지 승리만 생각한 사람이야. 승리만 딱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규율에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대신에 자기 성찰이 딱 있으니까 탐욕적이고 딴짓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킥소리 못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치? 오로지 대의만을 가지고 한 사람이야. 아,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건 아무나 못해. 이거는 정말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은 어?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그 선조가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왕들 중에 희대에 이상한 왕들이 두 명 있어. 선조하고 인조. 조자를 들어가면 뭐 나라를 세우거나 국난을 해줬다는데 인조 끊임없이 아들 그 볼모로 잡혀왔던 소현세자를 적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독살을 시키고 아주 선조 광해군 자기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또 그러고 응? 오로 임진왜란 저기 외란이 터지니까 저 망명하려 그래가지고 의주까지 토끼고 광해군한테 분조라 그래. 응? 조정을 맡겨서 광해군이 다 수습하게 만들고 다 끝나니까 광해군을 되게 못살게 해서 그 영창대군을 올리고 막 이런 아주 이상한 왕들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때 있죠. 그 당시에 인조는 그 당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경복궁을 다 화가 나서 불태워버렸잖아. 선조 도망갔을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불이 다 탔다니까 뭐 어느 정도겠어 화가. 그런데 인조가 굉장히 선조가 스트레스 받은 건 뭐야?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이순신을 떠받들어,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지? 이순신이 맘만 먹으면 뒤집어지고 군사 국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폄하하고, 옷도 이 계급장 다 떼게 만들고 급할 땐 다시 동원하고. 이거를 견디는 게 웬만한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명예를 보면 나오는 거야. 나폴레옹도. 응? 그 성찰. 이 독자는 성찰을 자신의 본질로 삼고, 성찰의 내용이 그 자체에서 윤리적이고 필연적인 것인지 아닌지, 우연적인 무의미한 것이,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찰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보편 윤리적인 건지 아니면 우연적이고 무의미한 건지 의미 있는 건지, 이거는 그냥 역사가 말해줄 거고, 자기는 대의를 위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명예로운 사람들. 그 얘기야. 명예는 타인의 의견과 평가로부터 독립한 내면의 성찰적 자아를 바탕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의 독자성에 근거한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외적 표상에 맞춰, 즉 타자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로 간주하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또 밖으로는, 안으로는 주체자 자신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밖과 안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성찰적으로 하니까 밖에서도 인정이 되고 독자적으로 행동. 따라서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을 운명으로 간주하면서 그 어떤, 그래서 외적 평판에도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자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들을 간주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디서 나와?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연연 안 한단 말이야. 남들이 뭐라 그랬든. 그럼 여기서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표상 가운데 명예에 속하는 건 뭐냐? 명성, 평판, 타자의 믿음, 신뢰. 명예에 속하는 건 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오지, 그치? 명예 그 자체는 자긍심, 자의식, 도덕성, 성찰적 태도, 인간 내부에서 나오지. 명예로운 사람은 명예에 속하는 것과 명예 그 자체,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어디 있니? 여기 아까 어디 있지? 찾으면 그래. 어디 있지? 찾아봐. 어디 있어? 이거 명예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도 명예에 속하는 것과 명예 자체, 외부에서 오는 거든 내적인 거든 오로지 자기 주관에 따른 거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어? 평판, 믿음, 타자, 외부로부터 신뢰 이런 거하고 내적 자긍심, 자의식, 도덕성 이런 것들, 그게 일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외부 시선에 남들이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지, 그지? 주관이지, 그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굉장히 어렵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원문이 나오면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은 한번 봐봐. 큰 것만 봐. 일의 논지를 요약을 해서, 아우 아파. 2와 3의 등장인물 추지하고 완산탕.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의 스토리인데, 여기서 잘 읽어야 돼. 영화인가 봐. 중국 북부의 한 시골 마을의 골목길에서 시작되는데, 주인공인 추지는 남편 완측라이하고 고추 경작하고 이렇게 해서 소작을 하고 일어나 봐. 어?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남편이 촌장 완산탕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다툼이 있다가 상처를 입었나 봐. 두드려 맞았나 봐. 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이 와이프가 대단하지. 가서 따지러 간 거야. 자,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하자. 그래서 추진은 영화 전편에 걸쳐 추진은 법적 권리와 개인적 가치를 찾기 위해 모두 5번 경계를 넘나드는데, 그러니까 가서 따지고 그런 거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가해자를 완산 측이지 이 촌장이야. 방문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가해자는 촌장이자 당간부이고 마을의 권위를 대표하는 완산탕이라. 대단히 계란을 반칙이지. 촌장 완산탕 입장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아까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손상하는 거예요. 되게 속 좁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재밌는 게 사과는 할 수 있는데 없지만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겠대. 자기 명예를, 이 사람 명예를 외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거지, 그지? 그걸 피해받기 싫은 거야. 남들이 사과를 하면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 자기가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되고 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속 좁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 사과 못하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추진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가 더 중요해. 계속 간 거야 지금. 알겠어? 그러던 이제 중략. 추지가 서울에 난산 조짐이 나온 거야. 애 없고 가거기 그랬는데 상황이 급변한데, 자 여기서 보면은 촌장 완산탕이 잘못을 시인하는 걸, 사과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 보상하겠다고 하는 거, 잘못을 시인하는 거는 자신의 체면과 권위에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갑자기 난산 조짐을 보이는데 뜻밖에도 촌장 완산탕이 헌신적으로 추지를 도와서 아들의 생명을 구해. 아 이것도 뭐지? 그래서 그녀는 촌장의 도움에 감사하게 되고 촌장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체면을 다시 세운대. 그래서 촌장은 아들의 출생 잔치에 초대를 한대. 상당히 어렵지, 그지? 이걸 명예, 아까 얘기했어. 응? 그래서 다 읽어봐, 그지? 다시 체면을 세운대. 얘를 어떻게 해요? 지금 봐야 되냐? 자, 봐봐. 둘에 대해서 봐봐. 자, 여기 이런 걸 보면 좀 기본적인 지식이, 명예욕은 내면의 자존감의 바탕을 두냐, 아니면은 명성이라고 있지, 명성처럼 타인의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가, 아니면은 상호작용을 하는 건가, 그지? 여기 아까 둘이 화해하는 거 보면은 상호성을 갖는 것도 있지, 그지? 또 사람들은 자신의 신봉 원리에 따라 명예롭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타자의 시선을 외부 내적에서 나오는 의식해서 명예롭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또 명예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냐, 아니면 타자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야. 이런 것들. 명예를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지켜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논점들이야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예시 답안이 하나, 둘, 세 개나 썼어. 그지? 다 읽어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만큼 논의점을 많이 폭넓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내면에서 온다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바깥으로서 오는 거 막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이거 이해되죠? 그죠? 놓은 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런 게. 알겠지? 그지? 그러면 한번 봐봐. 하나만 보자. 근거를 어떻게 쓰냐, 내가. 자, 명예에 대해서. 먼저 명예는 자의식 형성과 밀집하게 관계한다. 자의식은 본질 면에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자의식, 자신의 명예와 수치의 감정에서 유발된다. 그렇게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타자로부터의 사소한 침해에도 쉽게 상처를 받겠지, 그지? 근데 진짜 명예로운 사람은 그것도 이겨내는 사람이지. 아까 이순신 장군 얘기했죠. 이것은 이의 추지 행동에서 드러난다. 추지는 남편 완충 나이를 대신하여 손상된 명예를 되찾고자 노력한다. 그녀가 손상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것은 육체적 손상을 보상받으려는 세속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긍심이 훼손된 것에 대한 인격적으로 치욕을 맛봤기 때문이지. 그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내적에서 양심의 소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을 불명하게 영예스럽게 여기면서 가해자인 완산탕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지? 자의식에 관해서는 이지방이지. 한편 이제 완산탕의 문제지. 가해자인 촌장 완산탕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명예욕은 외부에서 오르게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는 외적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거다. 그치? 내적 투영된 결과다. 그는 마을 촌장으로부터의 체면과 권위 손상을 염려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되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접 관계라는 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명성을 의식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다음으로 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까 중요했지. 내가 중요하고 타인의 명예 또한 존중한다는 거 있지. 그지? 이걸 꼭 짚어내야 돼. 여기서 추지와 완산탕은 각자의 명예를 위해 다투지만 뜻밖의 상황 앞에서 화해하면서 서로의 명예를 지킨다. 촌장 완산탕이 헌신적으로 추지와 그녀의 새로 태어난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지는 촌장의 도움에 감사하고 촌장은 자신의 체면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비판을 삼갈 뿐 아니라 자기 과실을 자제하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 상호성을 갖는다는 것. 내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명예도 존중해야 된다. 아까 기사도 정신을 얘기했잖아. 그치? 받아줘야 돼. 요 부분을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알겠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거야. 또 나폴레옹에 대해서. 자, 봐. 이것도 봐봐. 아까 여기서 나폴레옹은 여기 푸쉐 이 부한 녀석이 배반 때린 거야. 이놈. 나폴레옹을 잡아가지고 프랑스 동맹군이니까 영국군한테 넘겼단 말이야. 그리고 그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교환 조건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이런 술책에 이런 데 사소한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 무슨 헤이트 세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봐봐. 그는 프랑스 명예에 대한 집착을 이 사람은 그냥 대의를 생각하는 거야. 프랑스 명예. 집착을 버리지 못했대. 큰 걸. 마치 푸세가 소위 모든 권력을 다진 당시에 프랑스 정부의 명예가 남아있기도 한 것처럼 바로 그때 라발레트가 파리로부터 들어온 소식을 알렸대. 패전병 부대가 워털루에 전체 도망쳐 나왔다는 소식이었대. 또한 프로이센 선발대가 다가온 소식이 있었대. 이 놀라운 소식은 나폴레옹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대. 왜? 본연의 모습을 찾았대. 됐는데 다시 내가 명예를 포로 조건으로 잡힌 거야. 가기 전에. 근데 갑자기 급보가 날라든가 내가 가서 또 영국군을 무찔러야겠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백해는 그가 역기병 군복에 군보를 쓰고 군화를 신고 나타나. 백의종군한 거지. 그치? 어? 계급장 다 띄고. 나폴레옹은 얼굴은 잠시 기쁨으로 빛나고 눈빛은 생기를 띠고 있었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는 또렷한 목소리 말했대. 장군. 지가 장군이었는데 계급장 떨어졌잖아. 그치? 다른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 프랑스의 상황과 병사들의 외침이 조국을 구하라고 나를 부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승리를 거둔 후에는 제3국이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명예롭게. 그치? 일단 승리하겠대. 승리를 거두면 프랑스가 동맹국인 영국과의 협상에서 치러야 할 희생을 줄일 수 있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나폴레옹은 영국이 이제 체포된 거야. 그게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영국이 그를 명예롭게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고 거쳐도 런던에서 멀지 않은 감시는 받지만 안락한 곳이 될 거라고. 왜? 아까 내 명예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명예도 지켜줘야 되는 게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영국이 호박실 깐 거지. 그리고선 세인트 헬레나로다가 유별시킨 거야. 전에 고도에. 위험인물이니까. 그치? 그러면 영국은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거지. 그치? 어? 대서양 남쪽에 버려진 섬. 이 영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없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한 가지 기록할 만한 것은 라즈카제 부하가 권유를 받아들여서 회고록을 남기기로 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안 써도 돼. 무슨 의미일까? 회고록을 남긴 게.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겠지.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쓴다 봐봐. 일단 여기서 보면은 타인의 명예 존중한다는 거. 그 점에서는 나폴레옹도 같다. 이는 그가 적국인 영국이 패장인 자신을 명예롭게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에서 확인된다. 이해됐죠? 근데 왜? 이처럼 셋 모두 진정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로 올바른 인격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이 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의 문제지. 이렇게 쓸 수 있지. 명예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걸 추론. 3회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을 뿐더러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쟁에서 패하자 명예롭게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영웅들의 명예관념 속에는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독립된 내적 자아와 명예였고, 아까 계속 내적 자아와 자긍심 얘기했죠. 명예는 타인의 의견과 평가로부터 독립된 내면의 성찰적 자아를 바탕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다. 다 있지 거기에. 나폴레옹이 회고록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내가 평가하는 거야. 사실 그대로 해다 내가 비평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명예는 근본적으로 내적 자아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신의 눈에 비친 자아성을 제어하고는 그 어떤 외적 평판에도 연연치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뭐냐? 그는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한 삶보다 바람직하고 자기가 명예롭게 죽을 걸 알고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웅이나 현자라면 자신의 명예와 정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다는 건 얼마나 비장해, 그지? 난 죽을 거야, 명예롭게. 세상이 나중에 후에 나를 평가할 거야, 그런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 그지? 어? 아까 이순신으로 돌아가 봐. 왜 그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몰라.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거기 잡다한 얘기가 써있고 막 내 명예 얘기하고 그러면은 덜 그랬을 거야. 난중일기 보면 아주 그냥 기름기 이제 다 빼고 아주 담백하게 소름 돋아.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어디서 죽었어? 돌아가셨어. 노량해전인가? 그지? 응? 맞지? 노량 맞지? 하도 명량 그래 딱뭐 무슨 뭐 한산 뭐. 일본은 패퇴하고 이제 도망갈 기회만 노린 거야, 배들이. 근데 죽어도 그냥 못 보내 그래가지고 철동같이 방어한 거야. 뭐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야. 이미 명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이 다 끝나고 해가지고 그러는데도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야. 막아버렸어,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 명나라의 이호성 장군 유정이 되게 해군 제독인데 저 누구야 그 이순신을 되게 흠모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물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왜 막았냐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내보내면 또 온다 이거야. 이것들이 만만해.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학을 띠게 만들고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싹을. 어? 자기 죽음도 각오하면서. 그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속내로는 어차피 전쟁 끝나면은 살아있으면은 그 선조가 자기를 가만 안 둔다. 역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정적이잖아. 어? 그럴 바에야 장렬하게 죽는다. 후세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선조 앞에서 투옥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진상 들고 그러면 또 평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장렬하게 돌아졌잖아. 그치?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이순신 장군은 추앙할 만해.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시간 되면 보란 말이야. 저런 데 가보면은 그냥 그 속내를 보면은
그런 거야, 영웅에. 그러면 두 번째 걸 보면은, 자, 아까는 명예, 자의식 형성. 두 번째 거는 어떤, 명예는, 빨리 큰 것만 보자.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래서 추지와 완산탕 나폴레옹은 어떤 차이? 추지의 명예욕은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내면의 욕에서 비롯되는 거고, 완산탕의 명예욕은 아까 말했죠. 타인의 견해나 외부에서 드는 평가를 의식한 외적에서 오는 거지. 그치? 외적인 거. 나폴레옹의 명예는 상대적인, 관계적인, 아까 상호성을 갖는 개념이란 말이야. 왜? 여기 봐.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실을 굽히지 않고 군인으로 소임을 다하고 패하자 명예롭게 유배를 선택하고, 이건 명예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내적 왼적 인욕과의 상호작용하는 거. 좀 더 읽어. 여기 내가 나의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만큼 타자 또한 나의 행위를 수치스럽지 않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명예가 지켜진다는 거. 나폴레옹은 그게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깔끔하게. 영국이 그러질 않아서 그런 거지. 또 명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보편 감정이라는 걸 추구할 때 셋 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타인의 명예 또한 존중하는 거지. 그치?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치? 또 명예관념을 할 때, 이 명예 실체를 따져서 살필 때, 추지와 완산탕의 명예욕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의식 발현인데, 나폴레옹의 명예는 공적 대의 명분을 따르는 정치적 삶의 델로스 이런 거 몰라도 돼. 목적이야. 어? 삶의 지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개인적이고 공적인 거, 사적인 거와 공적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델로스 모르면 찾아봐. 설명하는 뭐가 없어. 그 다음에 손상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행동에 있어서 추지와 완산탕 그리고 나폴레옹은 계속 나온 거야. 내 명예가 중요한 거 못지않게 타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딱 두 가지만 보자. 명예가 내부로부터 나오냐 외부로부터 나오냐. 또 내 명예가 중요한 것만큼 타인의 명예도 중요해. 그것만 논점을 잡아도 훌륭하게 글을 쓸 수 있어. 이게 이해되죠? 논점을. 딱 뻔한 얘기들이잖아. 지금 보면은 찾아보면은 이해됐지? 그제? 그 다음에